비자금을 재조정해야겠는데. 여우의 비자금이 털린 걸 회장님이 알면 다 뭐예요? 저 돈? 송주라는 비서실에서 여우의 비자금 계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홍장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여우의 우수사원 계좌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송주라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비자금이 대량으로 털린 겁니다. 송주라는 급히 강필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칫했죠. 여우의 비자금이 털린 걸 회장님이 알면 자신의 관리 책임이 문제가 될 게 뻔했습니다. 송주라는 복도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떻게든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회장님이 알기 전에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요. 한편 강필범 회장은 사장실에서 디케이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신정우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강필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정우 하나만 몰아내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다고. 디케이리 씨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디케이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기도 신정우가 거슬린다고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강필범은 송주란을 불렀습니다. 송주란이 회장실로 들어오자 강필범이 말했습니다. 비자금 재조정을 해야겠다고. 요즘 상황이 불안하니 돈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송주란은 긴장했습니다. 비자금을 재조정하려면 기존 계좌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다 돈이 사라진 사실이 들통날 게 뻔했거든요. 송주란은 최대한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께 말했죠. 비자금 재조정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일주일 정도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강필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당부했죠. 회사에서 강노라는 복도를 지나다 홍금보와 고복희가 구석에서 속닥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주고받으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강노라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언니들 몰래 준비하고 있는 거 있냐고요. 홍금보와 고복희는 깜짝 놀라 서류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홍금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라고 그냥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강노라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강노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어요. 그날 저녁 강노라는 오랜만에 기숙사 301호를 찾아갔습니다. 김미숙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봄이 안부도 궁금했고 무엇보다 홍금보와 고복희가 숨기는 게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301호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홍금보와 고복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노라는 인사를 나누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문득 자신이 예전에 사용하던 빈방이 궁금해졌습니다. 강노라는 빈방문을 열었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현금 다발이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강노라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다 뭐냐고, 저 돈이 다 뭐냐고 물었어요. 홍금보와 고복희는 황급히 빈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강노라에게 들킬 줄은 몰랐던 겁니다. 홍금보가 재빨리 생각을 정리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 비자금이라고 자신들이 빼돌린 거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강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들이 회사 돈을 훔쳤다니 게다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요. 고복희가 설명했습니다. 이 돈은 강필범 회장과 송주란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이걸로 한민증권 주식을 사서 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을 거라고 말했죠. 강노라는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무너뜨리려는 거냐고요? 홍금보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강필범 회장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유코리아 펀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김미숙 언니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강노라는 말없이 현금 다발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죠. 다음날 송주라는 차 안에서 봉달수를 만났습니다. 봉달수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털린 돈은 다시 되찾으면 된다고요. 송주라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홍금보라고 적힌 조사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봉달수가 설명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홍장미가 홍금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리고 비자금 도난 사건도 홍금보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죠. 송주라는 자료를 꼼꼼히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송주라는 즉시 홍장미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홍금보를 비서실로 호출했죠. 홍금보는 긴장하며 비서실로 들어갔습니다. 송주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물어볼 게 있다고요. 송주란이 홍금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름이 뭐냐고, 홍장미가 맞냐고요. 홍금보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홍장미가 맞다고 왜 그러냐고 되물었죠.
송주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라고. 당신이 증권감독원 홍금보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밝혔어요. 홍금보는 순간 당황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증거라도 있냐고 반박했죠. 송주라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봉달수가 조사한 자료였어요. 홍금보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자신의 증권감독원 신분증 4본, 과거 한민증권 비자금 조사 기록, 강명희 사장과 만난 사진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죠. 송주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비자금을 훔친 것도 당신이냐고, 여우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것도 당신 짓이냐고 추궁했어요. 홍금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홍금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그러면 비자금 조성 사실도 함께 드러날 거라고 경고했어요. 송주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홍금보 말이 맞았거든요.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자신도 끝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금보는 송주란과의 대면 이야기를 고복희에게 전했습니다. 301호 거실에서 두 사람은 긴급 대책 회의를 했죠. 고복희가 말했습니다. 빨리 현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송주란이 언제 덤벼들지 모른다고 경고했어요. 홍금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현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죠. 두 사람은 빈 방에 들어가 현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했던 현금 다발이 일부 줄어 있었던 겁니다. 고복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혹시 언니가 돈을 어디 옮겼냐고요? 홍금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손도 안 댔다고 답했죠. 두 사람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몰래 들어와 돈을 가져간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홍금보와 고복희는 일찍 일어나 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경악했어요. 방 안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어젯밤 분명히 있었던 현금 다발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고복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복희는 복도로 뛰쳐나가 건물 소화전 앞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죠. 강도라고. 강도가 들었다고 소리쳤어요. 기숙사 사감과 다른 거주자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홍금보는 빈 방을 다시 확인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홍금보는 급히 말렸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현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거든요. 홍금보는 사감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경찰은 필요 없다고 설득했죠. 사감과 거주자들이 돌아간 후 홍금보와 고복희는 301호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고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냐고. 송주란이냐고요. 홍금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주란이라면 조용히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아마 경찰을 대동해서 왔을 거라고 분석했죠. 그럼 누구일까? 두 사람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홍금보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홍금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강노라가 아닐까 하고요. 어젯밤 강노라가 현금을 받고 그 후 혼자 시간이 있었죠. 고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라가 그럴 리 없다고. 노라는 우리 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홍금보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노라는 결국 강필범의 딸이었고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있었거든요. 홍금보는 일단 강노라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회사로 가서 강노라를 찾았죠. 홍금보는 회사 옥상에서 강노라를 만났습니다. 강노라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홍금보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기숙사에 다시 간 적 있냐고요? 강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되물었죠. 홍금보는 강노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홍금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얼버무렸죠. 강노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홍금보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현금을 가져간 걸까? 송주란일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군가일까? 홍금보는 막막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잃은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민증권을 지키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너진 거였거든요. 한편 송주란은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봉달수였죠. 봉달수가 보고했습니다. 301호 기숙사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홍금보와 고복희가 큰 소동을 벌였다고 전했어요. 송주란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생각했죠. 강필범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필범과 DK1이 그리고 신정우가 모여 앉아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회사 경영에 대한 논의였지만 세 사람은 각자의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필범은 신정우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DK리와 신정우는 강필범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13화는 사라진 현금을 찾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 홍금보와 고복희, 그리고 각자의 음모를 진행하는 강필범, 송주란, 신정우의 모습이 교차되며 긴박하게 마무리됩니다.